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Q&A를 해보려고, 두 번째 Q&A를 해보려고 왔어요. 제가 올해 2월에 프랑스에 산 지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뭔가 프랑스 살이 2년차 이런 Q&A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프랑스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그리고 뭐 프로젝트 관리 이런 일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프랑스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는 1년 반 정도 어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 비자를 유지하려고 학교를 다니다가 작년 5월, 6월쯤에 여기서 파트너 비자를 받고 그때부터는 그냥 취준을 계속 했어요.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불어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 프랑스에 제가 산 지 거의 2년 정도 되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 너무 제 불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냥 레스토랑에 가거나 그냥 마트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에는 꽤 무리가 없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뭔가 프랑스인을 만나서 계속 프랑스어로만 대화를 해야 할 때는 되게 아직도 엄청 큰 부담이 되고 주스탄이랑도 그렇고 주스탄 가족들이랑도 프랑스어보다는 영어를 좀 많이 더 쓰고 있어요. 어학원은 제가 아두로 들어가서 내향으로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지금 되게 많이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공부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걸로 조금 따라하고 좀 듣고 이렇게 자막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천을 해보면은 자넬이라는 이런 분인데 Non, sérieusement, parce que ces derniers temps, j'étais pas dans la meilleure période de ma vie. C'est vrai que j'avais un petit coup de mou, je l'avoue. 당연히 100%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설정해서 그 플레이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0.75, 0.5 이렇게 들고 정말 하나하나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프랑스어는 연음이 많아서 빨리빨리 말하면은 진짜 내가 아는 단어도 안 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느리게 들으면은 이게 이런 단어가 이어진 거구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뇌를 스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집 꾸미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J'ai longtemps travaillé pour des maisons de couture.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도 관심이 있고 꾸준히 좀 듣고 볼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찾아서 그걸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프랑스어 현지 음식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프랑스인들도 저한테 너는 프랑스 음식 좋아해?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프랑스 음식이 정확히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이 되게 서로 이렇게 문화나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에서 먹는 음식이 알고 보면은 뭐 스위스에서 왔거나 뭐 독일에서 왔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버프 불기뇽이라고 해서 고기를 약간 기름에 이렇게 퐁듀처럼 튀겨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고 그거는 프랑스 음식이라고 제가 들었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많이 먹는 음식이 라클렛이라고 있거든요. 치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감자랑 햄이랑 잘라서 그 위에 이렇게 치즈를 쭈르륵 부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치즈가 막 이렇게 엄청 꼬리꼬리 냄새 나지도 않고 되게 종류도 다양해서 정말 맛있거든요. 물론 좀 느끼하고 좀 헤비한 음식이긴 하지만 겨울철에 한두 번은 꼭 먹는 음식이에요. 빵은 워낙 프랑스가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그냥 동네 블랑제리 빵집 이런 데 가서 바게트 사 먹어도 너무 겉바나 속촉촉 이런 되게 진짜 맛있는 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와서 엄청 꽂힌 디저트가 있는데 동네 카페를 갔는데 치즈케이크처럼 생긴 게 있어서 주문해봤어요. 근데 먹었는데 살짝 에그타르트랑 비슷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저트의 이름이 플랑이거든요. 근데 이 플랑이 되게 잘하는 곳에서 먹어야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리옹에서 자주 가는 카페 두 곳이 있어요. 여기 플랑이 진짜 맛있고 블랑제리에서 그냥 일반 플랑을 사 먹었을 때는 좀 안에가 살짝 고무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맛이 없더라고요. 프랑스에 오시면은 이 플랑은 좀 잘하는 집에서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 2년 정도 살면서 나는 정말 프랑스랑 안 맞다 라고 생각한 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프랑스를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프랑스가 조금 맞지 않다 하는 거를 말해보면 예민하신 분, 그리고 특히나 위생 관련해서, 위생이나 후각에 관련해서 좀 예민하신 분, 예를 들어 뭔가 레스토랑에 가도 빵을 그냥 테이블에 주는 경우도 많고, 뭐 수저 이런 것도 석회수 때문에 막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공중화장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역에 가면은 좀 찌린내도 나고 막 비둘기들도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프랑스에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피부가 좀 잘 뒤집어져요. 근데 제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잠깐씩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피부가 한 번도 막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와서는 뭔가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가끔 되게 샤워를 한 뒤에도 피부가 되게 군데군데 빨개지거나 되게 간지럽고 막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피부도 좀 강하신 분들이 프랑스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어디 나라에 살든 그 나라 자체를 진심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를 뭐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프랑스에 대한 큰 로망도 없고 일단은 살아보자,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왔는데 좋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즐기고 되게 덕질을 할 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영화나 뭐 프랑스 문학이나 뭐 향수 아니면은 프랑스의 그런 브랜드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처리나 뭔가 비자 이런 뭐 학업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런 걸로 약간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런 온도로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프랑스를 다시 좋아하려고 계속 애쓰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냥 그때마다 맛있는 빵 먹고 조금 예쁜 카페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권태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 사는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배달 음식의 그 퀄리티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낮아요. 시켰을 때 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배달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좀 식어있는 경우도 많고 배달을 시킬 때는 그냥 크게 맛있을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한국의 그런 배달 음식 문화를 생각하면은 여기 와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직장 문화 궁금합니다. 주스당에 있다가 섭외를 해서 물어보고요. 제가 그냥 본 프랑스인들의 직장 문화는 너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물론 이게 직업마다 너무 다르고 당연히 회사마다도 너무 다른데 프랑스에서 주당 근무 시간이 38시간에서 40시간 그 정도예요. 법적 유급휴가가 5주인데 주스당 회사도 보면은 정말 연차가 항상 남아 돌더라고요. 정말 여름 바캉스를 한 달 반씩 떠나는 분들도 많고 프랑스는 특히 유럽 국가 중에서도 바캉스도 많고 공휴일도 많고 제가 프랑스 어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한 달을 꼬박 학교를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2주 나가면 뭔가 봄방학 있고 봄방학 지나서 또 5월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또 쉬어요. 그러면은 6월부터는 이제 6, 7, 8이 여름 바캉스예요. 9월은 조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12월이랑 1월 이렇게 묶어서 연말 그리고 새해 바캉스. 난 적당히 일하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프랑스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 그래도 제가 많은 나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소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 차로 그냥 몇 시간만 가면은 스위스고 또 이탈리아도 마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고 프랑스만 해도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 보면은 정말 예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게 내가 사실 한국에 살 때는 프랑스 하면 그냥 파리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프랑스도 볼 곳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래서 프랑스인들이 조금 자기 나라에 대해 자부심이 있구나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박수비 여기 좋아? 그만 먹어.
Did you see? 그리고 프랑스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점 너무 많아서 일단 저는 프랑스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준을 했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제가 처음 그냥 여기에 올 때는 해외 경력도 있고 외국계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배우면은 좀 뭐 인턴십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랑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인처럼 프랑스어를 하는 외국인을 뽑으려고 해요. 운 좋게 서류 통과가 되어도 저에게 그냥 따로 그 프랑스어 레벨을 묻지 않아요. 그냥 너 프랑스인 만큼 프랑스어를 하니? 너 프랑스어를 다 알아듣고 프랑스어로 일할 수 있니? 그냥 이게 좀 그들의 기본 마인드라서 취직을 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느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무슨 주토피아의 그 엄청 느린 그 나무늘보 나오잖아요. 정말 그것보다 더 느려요. 제가 뭔가 신청을 하면은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 비자 같은 거 연장할 때는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얘네들이 임시 비자라는 걸 주고 임시 비자가 다 끝날 쯤 또다시 임시 비자를 주고 다 끝날 쯤 또 임시 비자를 주고 이렇게 거의 6개월 이상을 질질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예를 들어 1년 학생 비자를 받고 왔는데 그 연장된 비자를 받는데 또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임시 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시 비자로 산다는 게 뭐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국에 갔다 오고 싶은데 이렇게 임시 비자 2달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받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내 비자 만료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항상 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다른 그냥 제가 살아본 다른 미국, 캐나다랑 비교를 해봐도 사람들의 그냥 마인드가 실수에 대해 너무 너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뭐 알려주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때도 정말 많고 정말 싸대뻥. 내가 오늘 물어봤을 때 들은 답변이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답변이랑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런 굴러가는 시스템에 대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무기력해져요. 맞다, 얘는 왜 원래 이러지? 원래 답장 안 오지? 그리고 뭐 여행을 다니다가도 이게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정말 그냥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막 찾아 헤매다가 완전 진짜 작은 영화관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급한데 화장실 좀 갈 수 있을까? 이래서 정말 갔다 온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을 안 가나? 프랑스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퇴사하고 올해 프랑스 워홀을 가려고 해요. 퇴사하고 가신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인들의 꿈은 거의 퇴사잖아요. 그만큼 막 직장 가기 싫을 때도 많고 그냥 월급날만 행복하고 출퇴근 거의 왕복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내가 늙어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해외에 나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해외에 살아보고 싶었고 몇 년 정도 살아봤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하면은 그때 30대쯤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살아봐야 나중에 내가 후회를 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급 받고 한국에서 그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안정적인 삶이 있음에도 계속 해외에 나가고 싶고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면은 저는 그냥 하루빨리 나와서 이걸 겪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가 있는 게 물론 정말 많은 일처리를 할 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너무 고마운 순간들이 많지만 남자친구가 있어서 또 남자친구의 나라라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저도 진짜 주스땅이 맨날 태워다 줬어요. 거의 부모님처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저는 좀 처음에 왔을 때 대중교통 타는 것도 무섭고 워낙 이게 소매치기 이런 것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런 걸 다 좀 해줘 버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조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대중교통 타고 나가도 되는데 약간 그냥 좀 태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You can say something in Korean.
did you draw? 남은 질문은 같이 대답을 해볼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So I'm an engineer in an IT company that design, make and sells a device to help and assist our clients. I really feel like this is like a job interview. Yeah, I feel like I'm saying You exactly can the same you can things. just say like I'm an IoT engineer. No, no, you don't. I'm a building engineer. Building engineer. In France, it's around 35 hours per week. But depending on your position, your responsibilities, you can really do overtime, or even your contract can be more than 35 hours per week. For myself, it's 38. And since I don't count, in my contract there is 10 extra days off. Agree on the 4 days per week, but they were okay for 4.5. Ah, okay. So if you put that on a year, it's 18 additional days off. So total days off by 53. When I was young, because we had a contest with a guy, very strong guy, and he said, okay, the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불만투성이인가요? 제 생각에는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불만을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프랑스 관련된 이런 뉴스 같은 것도 꼭 댓글을 막 확인해 보는데 리옹에 정말 한 달 거의 내내 비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무료로 길거리를 청소해 주다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조금 약간 sarcastic하긴 하지만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There is a famous expression in France, it's actually sarcasm, Vive la France. When you see something terrible about French culture, something French happened, maybe the president did something really bad or upsetting about France, you say, oh, seriously, Vive la France. It means hooray to France. But it's really sarcasm to say, oh, I'm sick of this. And this is used a lot by French people. Have you ever thought like French people complain more than other countries' people? When I was living in Paris, I felt like that. Like try to compare something they don't know, they will try to compare it to something they know and think, but maybe there is this other way, why don't you do that way? Like When French people watched Emily in Paris, they were a bit sick of but because they were a bit sick of like fantasizing about Paris and French culture. Because that show is a bit, they take every cliche you can have about France and Paris. Just the first scene is the Parisian worker starting to work at 10 a.m. That's not true. I mean, a lot of French people start to work at 5 a.m. sometimes. Actually, when I see you, you also start to work at 10 but- a.m. Sometimes you start working from like afternoon. Because it's different, okay? But that's confidential. And Countries, smoking in the Even company. it's just, yeah, I mean, no one does that, it's just illegal. I've seen some people smoking in front of dogs and children, but I've never seen like someone smoking like indoor. 프랑스에서 알바 구하기가 어려운 편인가요? 아두에서 배양 레벨 사이. 예를 들어 카페 알바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파리는 영어를 좀 하면은 영어만으로 그래도 잡을 구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다고 봤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리옹의 경우는 이제까지 제가 카페를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약간 외국인 알바생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현지인이셨고 그냥 불어를 완벽하게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셨고 만약에 불어 실력이 부족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보통 한식당이나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을 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식당에서 일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레스토랑이나 다른 카페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식도 준비해야 될 재료들도 훨씬 많고 한국인들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기대치도 높아서 보통은 현지 카페나 현지인이랑 일하는 친구들이 좀 더 알바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나요? 여행을 안 가봐서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리나 리옹, 뭐 마르세이 같은 좀 대도시들, 시내가 특히나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면은 저는 여름엔 진짜 많이 힘들어서 여름에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잘 안 타고 그냥 차 아니면 그냥 걸어 다녀요. 저처럼 좀 약간 후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지하철을 타면은 가끔 여름철에 막 좀 쉰내? 땀내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이면은 프랑스나 좀 유럽 여행을 할 때 여름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 도시에 가면은 부촌 도시에 가면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예를 들어 뭐 액상프로방스나 안시. 안시 부자 도시들 이런 데를 가면은 거기는 확실히 대중교통도 되게 청소를 잘 하셔서 냄새가 거의 안 나요. 프랑스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않아서 소통이 어렵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것도 사실 장소마다 다른 게 그냥 일반 카페 정도 가면은 그냥 메뉴 주문하고 이런 거는 다 알아들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전통시장이나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영어를 하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정육점 아니면 프랑스 마트 일반 그냥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봤을 때는 영어를 당연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스탄 가족들을 보면은 부모님,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 빼고는 거의 다 영어를 하시거든요. I think the generation under 30, 35 years old are getting better at English. If that people doesn't work in a big company, then usually those people, they don't really speak English so well. So I think these people, they speak better English than just the cafe owner in Paris that is 50, 60 years old. Because he never really studied before and it's a bit too late now to learn English.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프랑스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1월 말인데 저희는 3월 초에 프랑스에서 이제 벨기에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가요. 정해졌어. 프랑스에 2년간 살면서 특히 취준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를 정말 마스터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영어를 쓰는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래서 그 두 개를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막 프랑스에 더 남아서 뭘 해보고 싶다 막 그런 목표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느꼈어요. 주스땅도 해외에 계속 살아보고 싶고 뭐 한국이든 다른 뭐 영어권 나라든 다른 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골라보다가 결국은 정해진 곳이 주스땅이 벨기에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일단 벨기에에 가게 됐어요. 저희가 브뤼셀에 갔었는데 프랑스어 그리고 더치, 영어 이 세 언어를 그냥 사람들이 혼용을 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날 돌아와서 막 학교도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일자리는 물론 당연히 거기도 최소 막 2개국어, 3개국어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면은 영어 과정들이 많고 프랑스보다는 그래도 좋은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주스땅이랑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올해는 브뤼셀에서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At first, we tried to find a job or school, and since we have Chopa, we can't really go too far. So we thought like around France, so that we can move by car. Yeah, we didn't even think about Yeah. it, but when you think about it now, actually it makes perfect sense. Brussels, by definition, has a lot of diversity. So one of our worries is Belgium has a really high tax rate. So I think it's really 10 to 15% more than France. Since the tax rate there is so high, Belgian people, they kind of came out with some tricks and solutions to like some workarounds. In your salary, you will have some fixed amount that is not taxable. For example, a company car. It's a benefit that they don't really pay any tax on. If they choose to not take that company car, then they will have a higher salary with a special dedicated envelope called as mobility allowance. Yeah. But anyway, they have all these kind of little tricks to at the end pay a bit less taxes. 사실 벨기에도 이제 뭐 살아봐야 아는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도 한 2년 정도를 살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Q&A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궁금한 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때 또 Q&A를 해볼게요. 안녕.